이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면은 예. 가장 유망해질 지역이나 상품 같은 게 있겠습니까? 추천 한번 해주시죠.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강남이 꼭 물론 이제 우리 정원호 구청장이 되느냐 오세훈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어쨌든 좀 앞서고 있으니까요, 여론조사로. 그래서 만약 자,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논의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빌라 밀집 지역이 있는 모아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시로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정원호 후보가 맞아요.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최초로 만든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국 최초입니다. 그렇죠. 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 기존 세입자들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이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까다로운 어떤 가이드라인 행정들이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관리 단계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 되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모아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쪽도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나오는 게 블록형 단독주택이라고 조금 모아타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을 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초기 단계 재건축이나 재개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과연 이제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이제 그냥 해제하고 막 이랬던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부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여지 기준을 사업 시행 인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면은 그래도 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지만 반대로 초기 단계인 후보지들이 있다면은 변경이 사업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특히 이래 정원호 후보 같이 공공성이 강조가 된다면은 기부 체납 비율이 상향되거나 임대주택 배정 관련된 어떤 분쟁들이 또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투자 전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지 구역의 법적 단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지정이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개사분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법리적으로 검토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취소도 그냥 행정적으로 무조건 취소할 수는 없거든요. 예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도 취소하기 위한 그런 주민 동의 비율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추진 의지라든지 동의율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누가 시장에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변화가 지금 참 투자하거나 또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참 이렇게 복잡한 시기입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정된 수익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앞에서 우리 조 변호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기 단계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앞으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요. 물론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지마다 이제 다르게 또 평가될 부분들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이후의 단지들, 관쳐놨다 이러면 사실은 저희는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신축 아파트라고 아예 생각을 합니다. 5년 이후에는 거의 신축 아파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초기 단계의 재개발 구역에 대한 투자가 최근에 너무 이제 좀 과열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해는 가는데 왜냐하면 서울에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데 직장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가 딱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예전이면 저희가 조합 설립 이후에 재개발 구역 투자하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구역 지정 또는
동의서 진공만 한다 그러면 가격이 막 오릅니다. 그렇죠. 그랬었죠. 예, 너무 이제 저는 좀 과열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좀 재건축 단지들 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사업 시행인가가 났거나 관리 처분 인가가 났는데 주변 시세하고 큰 차이가 없는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분담금을 생각하시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5년이나 6, 7년 후에 신축으로 바뀌면 가격 자체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조금 한 5년 이후를 보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전된 재건축 단지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뭐 방금 말씀 다 해주셨는데 저희 사실 이 유튜브가 부동산 법률 유튜브인데 이런 질문이 또 적절할지 모르겠으면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면은 가장 유망해질 지역이나 상품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럼 추천 한번 해주시죠.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강남이 꼭 물론 이제 우리 정원호 구청장이 되느냐 오세훈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어쨌든 좀 앞서고 있으니까요, 여론조사로. 그래서 만약 정원호 구청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강남보다는 앞에서 저기 살 것 같아요. 강북 쪽이 그죠? 조금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강남에다가 뭔가 지원이나 혜택을 주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 기조하고는 전혀 안 맞고요. 오히려 강북에다 사업성 보존 개수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리고 지원, 뭐 사업성 평가 같은 걸로 용역 같은 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남의 뭐 압구정동이 가격이 떨어지고 안 좋아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강남은 진전이 안 되더라도 가격은 계속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강남 쪽에 주택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걸 원하시는 경우는 좀 강북 쪽을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고 오히려 이제 좀 사업성이 지금보다 안 좋아졌거나 예전보다 또는 진전이 좀 지지부진한 데를 또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좋지만 뭐 나는 그냥 강남을 원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강북 가시는 건 전혀 투자에 대해서 맞는 건 아니고요. 강남의 좋은 단지들 보시는 것도 저는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드릴 것 같아요. 그러시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대나 공공기여 등 법적 경제적 쟁점이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많습니다. 서울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아니고는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기 시장이 풀어야 할 가장 뭐 큰 숙제 중에 어쨌든 법적 측면에서 우리 조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법적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사실 정치의 영역의 하위 개념이 저는 법제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래 오세훈 시장이 기존 같이 당선이 된다면은 기존 어떤 정책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용산국제 업무단지의 주택수 논쟁이 정부는 망가고 서울시는 6천에서 8천 가구를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겉으로는 주택수 논쟁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제가 볼 때는 서울이라는 메트로 도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경쟁력 있는 국제 업무 도시로 가느냐 아니면 도심에 주민의 주거복지를 확충하느냐의 정책 철학의 충돌이죠. 맞습니다. 결국은 이 양당의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결국 타협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거고 이거를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좀 예측 가능성이 있는 시정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략 뭐 한 5년 후에는 몇만 가구가 나올 거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도록 지금 그 신통기획에는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정원호 구청장이 되시면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 집 마련을 하시려면 이제는 뭐 투기 수요 같은 건 없고요.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누가 투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에 따른 공급 로드맵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정원호 구청장이 되시면 빨리 이제 그저 공표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첨언하자면은 정원호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저 성동구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민주당의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좀 더 좌측으로 가서 공공임대, 공공기업, 초과이익 환수 등 공공성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브레이크가 없이 엑셀 어떤 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하는 것, 즉 공공성의 무리한 과속을 방지하려면은 또 민간과 시장과 시민단체 여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거나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후보들 간의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철학 뭐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사실은 서울의 핵심지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치적 변화에 일비하기보다는 입지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변의 부동산 인사이트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